안녕하세요. 타코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채권이란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올랐다 내렸다, 뭐 채권 금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다, 뭐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되게 자주 보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채권이 뭐고 채권 금리가 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저는 항상 궁금했었는데, 공부를 해서 이번 기회에 좀 쉽게 그리고 빠르게 한번 채권의 개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채권은 채권 발행자가 채권 소유자에게 몇 날 며칠에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담긴 일종의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이제 그 채권이 쿠폰 형태로 이렇게 생긴다라고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는 100만 원이 필요하고 이제 그걸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겠죠. 채권을 발행해서. 그때 이제 투자자 김타코 씨가 채권을 100만 원을 주고 구매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회사가 이제 원금 100만 원에 이자율 5%를 해서 5만 원을, 뭐 예를 들어 지금 2025년이라고 하면 1년 뒤에 연이자 5%로 채권 소유자 김타코 씨에게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105만 원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김타코 씨는 이 채권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김타코 씨는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냥 100만 원 줬는데 거기서 5만 원을 플러스 5%를 해서 5만 원을 그냥 공짜로 꽁으로 이득을 받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투자하는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극단적인 예시로 며칠이 지났다고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갑자기 은행에서 금리 10%짜리 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 넣으면 1년 뒤 2026년 6월에 110만 원으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타코 씨는 좀 깜짝 놀라는 거죠. 아, 5만 원 꽁으로 먹는 줄 알았는데 은행에다가 놓으면 10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이 채권 들고 있어서 5만 원밖에 못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김타코 씨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예금 금리가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채권을 팔아서 예금에 넣으면 훨씬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타코 씨는 채권을 시장에다가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그래서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타코 씨가 이제 시장에 100만 원에 이 채권을 판다라고 이제 올려놓는 거죠. 본인이 산 가격 그대로. 근데 금리는 10%로 올랐었죠. 은행 예금 이자가. 그러면 이제 다른 투자자인 김피자 씨, 이 피자 씨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은행에 100을 넣으면 10을 더 준다는데, 아니 1년 뒤에 100만 원에다가 원금에다가 5만 원밖에 안 주는 저 채권을 사면 호구다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안 팔리니까, 그래서 이제 김타코 씨는 이걸 만 원 깎아서 99만 원에 판다고 이제 올립니다. 똑같이 생각하겠죠. 이거 은행에다가 99만 원 넣으면 1년 뒤에 9.9만 원 받는데, 그러면 99만 원 넣으면 이제 1년 뒤에 채권을 만약에 사면 99에서 100만 원에서 99 뺀 1만 원에다가 이자 5만 원에서 6만 원밖에 못 받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면 호구다. 이렇게 해서 김타코 씨가 이제 가격을 계속 낮추는데, 예를 들어 95만 원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이 이제 김 피자 씨는 그 바보지. 은행에 95 나오면 9.5 이득인데 하면서 계산을 해보다가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은행에 95를 넣으면 9.5를 돌려받는데 95에 채권을 사면
원금 100만 원 원래 채권 발행 당시에 원금이었던 100만 원에다가 5만 원에서 105만 원을 받으니까 10만 원 이득이네. 그러면 이렇게 저요 하고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타쿠 씨가 95만 원에 이 100만 원짜리 원래 채권이었던 걸 양도를 하게 되고, 이제 김피자 씨는 김타쿠 씨한테 95만 원을 주고, 김타쿠 씨는 이제 좀 손실을 보고 그 95만 원으로 은행 예금을 하러 갑니다. 금리가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뭐 대충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쿠폰, 이 채권,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예시를 보면 이제 원금 100만 원 그리고 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을 보통 이제 용어로 액면가라고 하게 됩니다. 발행 당시의 원금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값들은 뭐 액면가도 그리고 이제 5만 원은 이자율 5% 해서 표면금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발행 당시의 이자율인 거죠. 그래서 액면가도 그렇고 표면금리도 그렇고 발행 당시에 정해지는 거예요. 발행 시에. 그리고 또 이제 좀 복기를 해보면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했죠. 이걸 이제 회사채를 발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했으면 이건 국채를 발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금리 10%짜리 금리가 되게 올라서 10%짜리 예금 상품을 출시해서 김타코 씨가 가격을 95만 원으로 5만 원 깎아서 팔았죠. 이처럼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일단. 그리고 시장 금리가 오르니까 은행에서 원래 그 액면가 대비 그 발행 당시 이자율보다 높은 금리로 은행에서 예금 상품을 출시하니까 김타코 씨는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 구매자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구매자들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시장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김타쿠 씨가 95만 원에 5만 원 깎아서 판 것처럼요. 그리고 반대로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시장 금리가 내려갔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예시는 들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저 지금 들어드렸던 예시에 반대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5%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근데 은행의 금리가 갑자기 뭐 1%로 떨어졌다 했을 때 채권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오르는지, 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이치로 아마 이해하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좀 자주 나오는 채권 금리라는 이 용어, 이 금리는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김피자 씨가 채권은 원래 액면가는 100만 원이었죠. 근데 뭐 시장의 상황이 바뀌고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채권의 시세가 95만 원이 됐죠. 그럼 요 시세 95만 원, 예를 들면 요 95만 원이라는 요 시세 기준으로 이제 요 만기가 됐을 때의 그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1년 뒤에 이제 105만 원을 주는데 95만 원을 투자해서 105만 원을 받은 거니까 뭐 대략 뭐 수익률이 한 10%, 10.5%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 요거, 현재 채권 시세 대비 수익률을 다른 말로 채권 금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뭐 채권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이런 의미인 거죠. 채권의 시세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싸지니까, 근데 거기에 액면가랑 원래 표면 금리, 그건 발행 당시에 정해지는 거고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는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항상 '아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던 10년물 국채금리, 뭐 20년물, 30년물 국채금리가 뭐 갑자기 급등했다. 뭐 이런 것 뉴스들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정부가 발행한 국채, 만기 10년짜리, 10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이제 원금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국채 시장의 수익률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42%로 급등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은 올라가니까 채권 금리는 올라간다고 했었죠. 근데 채권 금리가 이제 갑자기 급등했다는 뜻은 사람들이 이걸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채권을. 왜냐면 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상황을 봤더니 뭐 국제 정세나 아니면 시장 상황을 봤더니 뭐 아니면 물가나 뭐 이런 걸 봤더니 아,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다. 그럼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르면 계속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이제 계속 던지니까 일종의 그 공급이 많아져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뉴스를 봤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급등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아,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아, 물가가 너무 높아서 뭐 긴축을 할 것 같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그게 시장에 반영되는 거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채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기초부터 제가 공부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려 봤고, 앞으로 이제 좀 뭐 꼭 금융 쪽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분야, 각종 분야에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세미나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